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입니다. 오늘은 신서의 기라는 수수께끼를 풀이해보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의 기는 백화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서라는 수수께끼를 6문제를 다 맞추면 그 맞춘 숫자들이 로또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서라는 것과 같이 세트로 올라오는 게 신서의 기라는 겁니다. 둘 다 수수께끼이고 암호 같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백화 카페에 가서 공지사항이 올라있는 이번 주 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신서의 기니까 일단 신서의 기 내용부터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옮긴 다음에 역순으로 타이핑을 해서 키보드로 한글 자판으로 바꾼 다음에 키보드 화면으로 해서 한글로 바꾼 내용입니다. 저번 주 신서의 기 방송 때 하는 요령은 다 공개를 해 두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역순으로 바꿔서 한글로 다시 바꾼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트, 장, 방, 의, 밭, 님, 의, 신, 북, 검, 모, 말, 드, 험, 국, 발, 신, 은, 장, 면, 노, 양, 부 이렇게 나온 한글들을 아무 종이에나 옮겨 적어서 가위로 하나씩 글자들을 잘라서 늘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단어 낱말 맞추기를 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 밭, 드, 의, 모, 험.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장, 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들을 만든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노트북, 자장면, 국방부, 장님, 검은 신발의 양말, 신바트의 모험.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은이라는 이 색깔의 단어가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그런 단어이죠, 일종의. 그래서 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단어에 붙여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검은 신발에 이어서 검은 양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모두 숫자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로 해서
백학수와 새하얀수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수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노트북은 백학수로 1번, 새하얀수로는 23번입니다. 백학수는 파란색으로, 새하얀수는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1번, 23번. 그리고 자장면은 백학수로 38번입니다. 새하얀수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라는 단어 자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자체를 풀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하니까 국가의 군부대를 관장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국가는 백학수로 5번, 새하얀수로는 1번, 군부대는 백학수로는 9번과 7번, 새하얀수로는 10번, 또 군인도 생각나죠. 군인은 백학수로 16번입니다. 장님은 백학수로 26번, 새하얀수로는 41번입니다. 검은색은 영끝수 32번, 33번입니다. 신발은 백학수로 7번, 새하얀수로는 9번입니다. 양말은 백학수로 38번, 새하얀수로는 14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신바트의 모험을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것들이 천일야화에 나오는 이야기, 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7번, 27번으로 백학수로 되어져 있고요. 이 이야기들을 나오는 천일야화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1001일이라고 해요. 1001일. 그래서 1001번, 10번과 1번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밤은 26번이 저녁 숫자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요거는 이제 제 꿈의 경험수로 아랍이라는 국가 숫자 2번과 21번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험이라는 단어가 여행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해석을 하면 여행은 백학수로 12번입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요 내용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키백과사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신바트의 모험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릴 때 접했던 이야기라서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신바트의 모험이 7번의 모험을 합니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총 7번의 항해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항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바트는 자신의 재산을 모아 배를 타고 첫 번째 항해에 나선다. 항해 도중에 녹지가 많은 섬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내렸는데 알고 보니 큰 고래의 등이었다. 고래가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승객들은 익사를 하고 만다. 탈출한 선장은 배에 돛을 올리고 간다. 혼자 살아남은 신드바트는
한 섬을 발견하고 상륙하게 된다.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자신의 모험을 왕에게 설명했다. 왕은 신드바드를 항만대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다음은 두 번째 항해 내용입니다. 신드바드는 두 번째 항해에 나서던 도중에 무인도에 상륙했다. 신드바드는 거대한 새인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고 무인도를 탈출했지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험준한 산에 도착하게 된다. 산 안에는 커다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신바드는 양고기 속에 숨어가면서 로크가 날아간 대로 살아남았다. 다음은 세 번째 항해 내용입니다. 신바드는 세 번째 항해에서 원숭이가 사는 섬에 도착했다. 수많은 새끼 원숭이들이 배를 공격했기 때문에 선원들은 섬에 상륙하지 못했다. 원숭이들은 신바드 일행을 섬으로 실어 나른 뒤에 배를 해안에서 먼 곳으로 끌고 갔다. 섬에 살던 거인은 선장을 잡아먹었다. 신바드 일행이 상륙한 섬에서는 거대한 뱀들이 살고 있었다. 신바드의 동료들은 차례대로 뱀들에게 잡아먹혔지만 신바드만이 구조되었다. 예, 원숭이도 나오고 거인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그렇죠. 선장이 잡아먹혔대요.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드의 네 번째 항해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항해에 나섰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난파되었고 식인종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섬의 주민들은 제공된 음식을 먹다가 이성을 잃고 가축처럼 키워진 모양이에요. 키웠다. 신바드는 혼자서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탈출했고 섬 반대편에 있는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식인종 나오네요. 식인종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보시면 폭풍우 만나서 배가 난파된 내용, 그 다음에 가축처럼 사람을 키운 것, 짐승처럼 키운 것, 음식을 먹지 않은 것,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럼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신바드와 함께 배에 탑승한 선원들은 섬에서 로크새의 알을 부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됩니다. 섬에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깨에 태워 강을 건너게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노인의 요구대로 하자 노인은 어깨에 매달린 채로 내려가지를 않고 신바드의 목을 조이면서 마음대로 다뤘습니다. 신바드는 꾀를 내어 취하는 과일을 조금씩 먹게 하여 취하게 한 다음 노인을 자신의 어깨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초반부에 보면 알이 부서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상한 노인을 만난 이야기죠. 노인을 취하게 해서 어깨에서 내려오게 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항해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항해에 나서던 도중에 배가 산에 부딪히면서 난파가 됩니다. 산에 표류한 선원들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았고 해안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섬에는 보석과 향나무가 많은 섬이었지만 식량이 없어서 선원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음식을 아낀 신바드는 섬에 계속 잔류하는 동안에 보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뗏목을 만든 신바드는 동굴 깊숙이 들어오는 강을 타고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신바드는 섬에 살던 왕을 만났고 왕에게 보물의 일부를 바칩니다. 왕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신바드에게 서신을 전달했고
신바드는 바그다드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아까부터. 여기도 음식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보석이랑 향나무는 많대요. 그런 섬이고, 그리고 뗏목을 만들었죠. 뗏목. 동굴 깊이 들어오는 강을 타고, 동굴 깊이 들어오는 강. 예, 뭔가 숫자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보물은 왕한테 줬대요. 준 거는 약하겠죠.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항의 내용입니다. 모험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던 신바드가 왕의 요구로 섬의 왕에 대한 서신과 선물을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신바드는 고향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바다 괴물이 배를 통째로 삼키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배는 계속 부서지고 어떤 여행을 가든 모험을 가든지 계속해서 배는 계속 부서지고 있네요. 난파되고 부서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뗏목 만들어서 뗏목으로 계속해서 탈출하죠. 이야기가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다 괴물이 나타났대요. 이번에는 바다 괴물, 괴물 숫자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신바드가 백단나무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강으로 내려갑니다. 친절한 노인을 만나죠. 노인의 도움으로 뗏목의 재료였던 백단향을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팝니다. 팔아버린 것은 약하겠죠. 노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힙니다. 유산 상속 숫자가 따로 있죠. 신바드는 사위가 되어 딸이랑 결혼해서, 여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사위가 됩니다. 노인의 사위. 노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바드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노인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바드는 아내로부터 남자들은 악마의 형제이며 신바드가 살던 도시는 불신의 도시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신바드는 아내와 함께 바그다드로 귀환했고 신바드의 모험 또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바드의 모험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스크린샷을 첨부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읽어드린 이유는 신바드의 모험이 7개의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로또 번호 7개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왠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 중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녹음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비도 쏟아지고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렌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